오늘 3기 신도시 발표됐죠. 그리고 사실상 3기 신도시로 힘들다고 생각되었던 광명 시흥지구가 발표가 되었다. 왜 힘들었었냐면은 토지 보상금이 컸죠. 이게 새롭게 지정하는 택지지구가 아니라 과거 MB 정부 때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간북지구 이런 데를 택지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엄청난 이 공급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 다 취소해버렸죠. 여기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만 올라놓고 그 다음에 개발은 안 되니까 나중에 택지지구 개발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하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빠른 공급을 지금 유도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성된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 또 한 가지는 광명이 거의 서울이라서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고 있으면서 위치상으로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 양쪽의 혜택을 모두 받아서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가격이 더 떠버렸죠. 그러니까 광명에 공급해서 광명 집값도 억눌러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25만 가구로 공급 갈증 푼다. 기사 떴죠? 그러면서 7월부터 사전 청약.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남양주 왕숙 6만 9천. 그 다음에 하남 교산 3만 4천. 계양 17,000. 창릉 3만 8천. 대장 2만 가구. 여기에 광명 시흥 7만 가구가 추가됐다. 그 전까지 가장 많은 공급이 들어오는 게 남양주 왕숙이었는데 능가하는 공급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제부터요?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 등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행되고 그러니까 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갑자기 3기 신도시 지정 다 됐는데 왜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사대책, 후속대책이죠. 그래서 이사대책 보면 어때요? 총 83만 6천호, 이 중에서 서울 32만 3천호, 인천, 경기 29만 3천호, 5대 광역시 22만호, 이 중에서 공공택지가 26만 3천호가 공급되기로 했었죠. 그래서 약 26만 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고 기존의 127만호 공급 계획 합쳐서 200만호 공급할 것이다. 그런데 84까지는 별말 없었죠. 자, 처음에 3기 신도시 발표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보상금으로 집값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토지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하등. 그 다음에 또 84대책 나왔을 때 너무 늦다.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라. 이것에 비했을 때 얘네가 더 빨라요, 늦어요? 사실 이게 더 빠르죠. 이건 국가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요거는 자기네들끼리 더 높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춰지는 것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도 해야 되고 절차가 더 많죠. 그런데 얘는 늦고 그러니까 얘를 풀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여론 만들었죠. 이번에 이사대책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택지지구도 없고 뭐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되는데요? 이거죠. 그래서 이 26만 3천호 중에서 어떻게 공급하기로 했어요? 일반 공급 비중 확대해서 85 이하를 50%로 공공분양에서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 공급 비중은. 이 26만 3천호 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3,000호 추가 공급. 그렇다면 요거 빼고 나면 몇 호예요? 25만호죠. 이 25만호의 공급이 시작되었다. 오늘 발표 나왔죠?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중에서 약 10만호 세 군데를 확정했다. 이게 오늘 발표된 거죠. 보면은 광명시흥 7만호, 부산 대저 18,000호, 그 다음에 광주 산정 13,000호. 그렇다면 10만호, 나머지 약 15만호의 입지는 언제요? 2분기 내에 추가 공개된다.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4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야기해놓고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느긋하게 4에서 6월 사이에 발표된다고 보면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광명 시흥지구를 자 7만 가구면은 신도시급이니까 공공택지지구 이 정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아예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그리고 부산, 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자 나머지 광역시도 입지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남은 광역시 여러 군데 있죠. 뭐 인천은 수도권으로 들어가니까 대구나 대전이나 혹은 뭐 울산 이런 곳에 더 추가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교통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서 하겠다. 다만 자족기능 강화는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추후 지켜봐야 되겠죠. 보면은 뭐 판교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 테크노밸리 엄청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핵심 기업이 몇 개 없죠. 뭐 양주나 남양주 테크노밸리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죠. 자족시설이. 그래서 사실상 자족시설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지 직주 근접 수요들이 인근 신도시로 모이면서
서울의 인구가 분산이 되는 거죠. 서울에 왜 인구가 몰렸나 라고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니까.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광명 시흥지구 수변공원 뭐 이런 거 조성한다고 그랬죠. 사실 이거는 수변공원 가지고 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 잘 조성된 데 어디 있어요? 세종. 잘 조성된 건 요 정도고, 조성했다고 하는 거 한강신도시 이런 데도 있긴 있죠, 수변공원이. 근데 사실 여기 상권이 제대로 발달했냐? 그렇지는 않다. 상권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변공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상권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세종 1층 같은 경우 평당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공급평수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공급평수의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용평당 거의 1억에 육박한다. 그렇다면은 10평짜리가 10억이에요. 자, 보증금 1억 넣는다고 치고, 보증금 좀 많이 놓을까요? 여기서 4% 나오려면은 연 3,600, 300만원 정도는 월세로 내야 돼요. 수익률 4% 맞추려면. 뭐 대출금리가 3%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률 4%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을 받아야 된다. 1층 10평짜리 300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거기서 추가로 이익을 남겨갈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변공원 뿐만이 아니라 기타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또 마곡, 미사, 위례 이런 데들 상권이 왜 망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가격이. 위례 트렌진몰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나왔죠. 2배 가까이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권이 실패하는 거죠. 아파트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이 돼야지 인근 상가도 그 정도로 책정이 되더라. 수변공원 뭐 플랫폼 만들고, 여기 물류센터, 대중교통. 사실 광명은 교통이 나쁘진 않죠. 서울에서 택시 타고 광명 가주세요 하면은 승차 거부도 못하죠. 서울 외곽 지역에 공급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란 말을 할 때가 아니더라. 자, 부산 대저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여기서 뭐예요? 강서선 트램 역사 하고, 교통 김해 경전철 역사 또 만들고 해서 교통을 도심적으로 연결을 편하게 해놓고, 여기 융복합 자적시설 들어온다. 사실 이게 뭐 자적시설이 100%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교통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인구 분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강서구에 명지국제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공급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더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이야 막 투기 수요들 몰려가지고 부산 강서구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급 쭉 들어오고서 그 다음에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투기 수요들이 빠지면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 신도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저지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빈집이 많아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광주 산정 광산구 쪽에 들어오죠. 교통대책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역 하나 들어오고 자적시설 없이 공급만 어느 정도 하더라. 이번 공급 중에서 가장 대량은 아니고 13,000원 정도로 규모는 작지만, 대대강 오르는 이유가 신축이 없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신축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산은 될 수 있겠죠. 인근에 원래 자족시설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또 요런 데 투기 들어가니까 뭐 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맨날 또 토지보상금 들어갈 것이니까 여기 또 뭐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된다 하니까 똑같이 대토보상 활성화하고, 리츠도 활성화하겠죠. 이주자 택지 공급 들어가고 협의 양도인 특별 공급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더라.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집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모집해요? 자, 25년부터 공급 쏟아지죠. 이야기했지만 21년부터도 공급 쏟아진다고 그랬죠. 17년 많은 혜택을 주었던 임대사업자가 4년 임대사업자와 8년 임대사업자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4년이 올해 말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문제는 8년 한 사람보다 4년 한 사람이 더 많겠죠. 왜? 일단 4년 해보고 그때가 8대다 싶으면 팔면 되고, 8대가 아니다 싶으면 8년으로 연장하면 되니까. 그런데 맨날 다 8년 임대사업자 그러면서 25년부터 떨어진다 이 이야기 하는데, 25년부터는 제작살이 나는 거고 4년 임대사업자 매물이 올해 말부터 나오는 거죠. 그때쯤 되면은 양도세 인상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세에서 파는 게 사실상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선동기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부의 효질 뭐 대박 호재 이거 둘 다 집어치우고, 이 기사 자체가 뭐예요? 엄청나게 오른다는 댓글만 골라 가져왔죠. 볼까요? 정부의 효질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신도시 발표로 땅값만 올린다. 이게 신도시 완성된 것도 없는데 말만 쏟아지고 하면서 빨라도 쪼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올린다고 그러죠. 들어온다고 하면은 호재니까 부동산 오른대요. 아니 여태까지 공급 부족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놓고서 공급 들어온다니까 오른대요. 어느 사이트에서 퍼왔겠어요? 네버! 일들이 잔뜩 몰려있는 그 사이트죠. 네버! 보지 마라. 네버 보지 마라. 10억인데 20억 되겠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죠.
맨날 공급 부족이라며. 많이 변할 듯 호재 터졌다 하면서 오른다는 식으로 다 그런 기사들만 갖다 붙이고 있다. 저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댓글들만 달리는 곳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D 그 사이트도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댓글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틀딱 요거는 지금 우파를 비난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깨문 요거는 그 진보 좌파를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근데 얘는 욕설은 안 써집니다 하고 얘는 써줘요. 그리고 올려줘요. 이런 거 뜨면 쭉쭉 올려주고. 많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까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비난하는 댓글들을 띄워주고 있다. 근데 선동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죠. 첫 번째, 공급이 부족했어요? 아니죠. 공급 부족하지 않았죠. 자, 왜 자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느냐?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특히 재건축. 근데 재건축 완화해봤자 15년간 2만원밖에 안 나왔다. 근데 왜 자꾸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요거 19년 기사니까 18년까지 10년간 490만원 공급됐을 때 투기꾼이 다주택자들이 250만원 가져갔죠. 무주택자가 240만원밖에 못 가져갔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공급 부족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공급이 폭탄이 내려온다.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입주가 들어올 때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언론들도 이제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고 있고 주구장창 오른다는 인간들도 올해부터 사지 말라고 그래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급 부족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공급 폭탄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결론. 공급 부족 아니죠. 조만간 공급 폭탄 도래한다. 근데 문제는 일본식 침체 굉장히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상업지까지는 아닌데 일본의 맨션이라고 하죠. 맨션 상승률이랑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랑 거의 비슷했다. 다만 상승률은 비슷한데 요거는 한 10년 갖고 요건 지금 한 6년째 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출산율 떨어지고 인구 줄어들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고 근데 공급 폭탄 도래하더라. 결론 어떻게 됐죠?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고요. 그 전까지 같은 형식으로 계속 진행됐을 때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인구도 계속 그쪽으로 발전이 되고 그럴 때나 그 사이클이 통하는 거지. 이제는 아니다. 나중에 저 공급 폭탄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사이클상으로 또 한 5년 뒤니까 2025년, 6년, 7년 그때쯤부터 올라야 되는데 21년부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 없다. 그 뒤에도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대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